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멀쩡히 잘하던 행동을 아이가 갑자기 안 하거나 못하게 되는 거요.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순간인데요. 대체 우리 아이 왜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걸까요? 오늘 저랑 같이 그 원인부터 현명한 대처법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. 아니, 기저귀 뗀 지가 언젠데 화장실 실수를 자꾸 하고 엄마, 아빠 말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옹알이를 하질 않나? 정말 속상하고 걱정되시죠? 그런데 이게 말이죠. 아이가 일부러 말을 안 듣거나 못되게 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? 네, 바로 이걸 전문가들은 퇴행 행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.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나 큰 변화를 딱 마주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했던 그 아기 시절로 잠시 돌아가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. 이건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. 오히려 아이가 보내는 뭐랄까 SOS 신호 같은 거죠. 자, 그럼 이 뒷걸음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이라는 게 정말 앞으로만 쭉쭉 나아가는 행진 같잖아요. 뒤집고, 기고, 앉고, 마침내 걷고 정말 놀랍죠. 근데 이 과정이 항상 완벽한 직선 코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심지어 한두 걸음 뒤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뭐랄까, 더 높이 뛰기 전에 잠시 움츠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안전하고 포근했던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는 거예요. 아이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려는 일종의 본능적인 자기방어 같은 거죠. 자,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퇴행 행동을 보이는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는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?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째로 언어. 멀쩡히 잘 쓰던 단어를 갑자기 안 쓰거나 발음이 막 뭉개지는 거예요. 그리고 둘째는 사회성. 갑자기 친구들이랑 안 놀려고 하고 낯가림이 엄청 심해지기도 하고요. 또 혼자서도 잘 걷고 뛰고 밥도 잘 먹던 아이가 자꾸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혼자 하려는 마음, 그러니까 자립심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제일 궁금한 거. 도대체 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? 그 원인을 알려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봐야 하거든요. 가장 대표적인 원인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퇴행 행동, 그 뒤에는 거의 항상 스트레스가 숨어 있어요.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요, 크게 3가지 줄기에서 뻗어나옵니다. 바로 환경의 변화, 집안 분위기,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.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첫 번째 원인, 바로 환경 변화예요. 이건 어른들도 힘들잖아요. 이사, 새로운 학교, 어린이집. 아이한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. 특히 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느끼면서 자기 세상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집안 분위기.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 같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부모님이 싸우거나 집안 공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그걸 그대로 다 빨아들여요. 그런 불안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아이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결국 이게 퇴행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3번째, 바로 심리적인 압박감이에요.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크고요. 또 부모님이 우리 애는 잘해야 해 하고 거는 기대 있잖아요. 그게 아이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느껴질 때 그냥 아무 걱정 없던 아기때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죠. 자,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? 제일 중요한 해결책, 바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.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관계에 있어요. 아이가 갑자기 아기처럼 굴면 우리 속에서 확 올라오는 말이 있죠. 너 이제 애기 아니잖아 하고요. 솔직히 답답하니까요. 근데 이게 최악의 반응일 수 있어요.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거든요. 그럴 때 필요한 건 지적이 아니라 공감이에요. 우리 애가 지금 힘들구나 하고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.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? 이 4단계를 기억하세요. 첫째, 인정하기. 그랬구나, 많이 힘들었겠다. 이렇게 아이 마음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. 둘째, 안심시키기. 말로만? 아니죠.
꽉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하고 온몸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. 셋째, 교감하기. 일부러라도 아이랑 단둘이 노는 시간을 좀 더 만들어 보세요. 유대감이 다시 끈끈해지게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데요.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. 조급해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실 때도 있을 거고요.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핵심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. 기간이랑 강도. 아이의 퇴행 행동이 며칠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몇 주 넘게 쭉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. 퇴행 행동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레트 증후군 같은 어떤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. 제가 지금 겁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.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라도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전문가를 만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이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일 수 있거든요. 왜냐면요. 첫째,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고요. 둘째,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맞춤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부모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실 거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조기 개입입니다. 이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거든요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관점인 것 같아요. 아이의 뒷걸음질을 보면서 아, 왜 저러지? 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,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. 엄마, 아빠,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.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아이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어주는 거죠.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둘게요. 기억하세요. 이것은 아이가 보내는 도움의 신호입니다. 그리고 공감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.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기보다 그 마음을 먼저 읽어주세요. 우리가 그 도움의 신호에 따뜻한 공감으로 답해줄 때 아이는 다시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거예요.